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대표가 격전지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조 심판을 강조하며 범죄자 연대를 막아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대형 상급병원의 수술과 외래 진료가 축소됩니다. 2,000명 직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살 여자아이가 상급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뒤 숨졌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긴급 수술을 위한 전원을 요청했지만 상급 종합병원 6곳에서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어제 부분 개통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연결해 수도권 20분 출퇴근 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대표팀 경기를 마치고 복귀한 토트넘의 손흥민이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15골로 손흥민은 득점 순위도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맞은 첫 주말, 여야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이에 민주당은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연속 수도권 주요 격전지를 돌며 표심몰이에 나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인천과 경기 부천, 서울 강서구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이른바 2조 심판론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특히 이 대표 등의 과거 발언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며 자중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를 가로지르는 지역구 10곳 강행군 유세로 정권 심판론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일당을 그들에게 맡기는 순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요. 여당 지지층이 결집할 경우 총선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낮은 투표율로 승부가 엇갈릴 수 있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2월 달에 야당이 급전직하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되는 모양인데 언제 다시 급전직하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3지대 정당들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제주에서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를 호소했고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광주 광산을 지원해 힘을 쏟았습니다. 개혁신당은 화성과 용인 등 반도체 벨트로, 조국혁신당은 호남 지역으로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나흘 연속 수도권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용인과 안성 등을 차례로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오후에는 서울 강동과 송파 등을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 공략에 집중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2조 심판론과 야당 후보들의 재산 리스크 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낙동강 벨트 지역인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를 찾아 박성호, 조혜진, 김태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김해시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200석을 이야기한다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탄핵하려 달려들고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후보가 너무 많이 당선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나도 못해 피해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본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을 반성의 기호로 삼아 남은 3년의 임기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함은경 후보 지원 유세 중에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야당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집권 여당과 정부에 더 분노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고 공정, 희망 이런 것에 실망하게 했다며 2년 동안 국민 마음에 쏙 들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 한강벨트를 돌며 강행군 지원 유세를 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인천 계양구의 교회와 성당을 찾아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유세차를 타고 관내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서초 을과 동작을, 용산과 강동갑 등 한강벨트 주요 격전지를 찾아 각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경기 시흥갑 정필재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대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변호사 시절 아르바이트생 강간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한 가해자를 앞장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주택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새마을 금고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 후보는 당시 아파트 매입 자금을 빌린 대부업체 이자가 너무 높아서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를 찾게 됐고 딸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새마을 금고 측의 업계 관행이란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 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그 11억 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에 눈감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이를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데 대해선 침묵할 수 없었다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범죄자 연대는 자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광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량한 시민은 여기 계신 애국 시민이고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건 윤석열 정권인데 범죄자 연대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광역시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여당이 광주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16년 만인데요. 여당 후보들은 민주당 일당 지배에 따른 구태를 씻어내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뤄내자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후보들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모였습니다. 5.18 최후 항쟁지 앞에서 5.18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고 깨끗한 거리 청소로 구태를 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16살의 나이에 시민군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김윤 후보. 이후 학생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대우그룹에서 세계 경영 기획단장을 한 경력을 내세우며 광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광주가 얼마든지 민주화의 주인공이 됐듯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천적인 동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21세기 미래를 이끌고 나갈 그리고 글로벌 최첨단 과학기술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험지에서도 오랫동안 국민의힘 지킴이 역할을 해온 광주 서구갑의 하헌식 후보는 광주가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으면 군 공항터에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묻지마식 투표 이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관철해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집권 여당 힘 있는 후보 이 하은식을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광주가 바뀌고 우리 호남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광주 동랑울에 출사표를 던진 비상대책위원 박은식 후보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와 옛 도심 살리기, 그리고 내과 의사로서 의료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하겠습니다. K 콘텐츠를 활용하여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것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정현 전 의원으로 무려 39.7%를 득표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민주당 후보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광주 8개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는 데는 16년이나 걸렸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광역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15.9%, 정권 심판론과 조국 혁신당 돌풍 속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광주에서 어느 정도의 표를 얻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찰이 40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28일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 A씨.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양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은 정수기 옆쪽에 설치돼 눈에 띄지 않았고 통신회사 장비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통신사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실 때 카메라라고 이제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극우 성향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투표소를 촬영한 정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히는 사전투표율과 실제 투표 인원이 다르다며 투표 인원을 직접 세어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카메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 최종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선 핵시설에서 최근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핵무기 생산 확대를 올해 주요 목표로 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 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수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북한 평양 외곽에 있는 강선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주 건물 뒤쪽으로 12m 떨어진 곳에 약 120m 길이의 새로운 벽이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관으로 보이는데 면적은 주 건물의 22% 정도로 추정됩니다. 강선 핵시설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별관 공사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9년 당시 미국 언론은 강선에 약 8,000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확장 작업으로 인해서 1만 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이제 들어설 수도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생산 확대를 2024년 주요 국방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 시설 가동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고농축 우라늄 증산에도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입니다. 강선 시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였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대표적 핵시설인 영변 폐기를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는데 강선을 지목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have to have.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가운데 북한의 전술핵 개발 필요성과 함께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최근 북한 평양의 미림 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으로 추정이 되는 인파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23일 위성사진에서 인파가 곳곳에서 이동한 흔적이 확인됐는데 다음 날에는 병력 무리로 보이는 점 20여 개와 행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VOA는 훈련이 본격화될 때마다 나타난 주차 차량이 아직 보이지 않아 새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도 북한군의 열병식 준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점령한 4개 지역이 자국의 새 영토로 편입된 것은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지정학적 현실이 바뀌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종전협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실체가 된 4개 지역이 있고 이는 모두가 고려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데 이어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현지 시간 3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집트 국영 알카히라 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앞서 모사드와 신베트 등 정보기관 수장에게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재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인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 직후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의 제안을 거부하자 이스라엘도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단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자국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800명 교환안을 제안했습니다. 하마스는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철수 기한을 정한 뒤 영구 휴전 날짜에 합의하는 단계적 방안을 내놨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도하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이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군 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다음 달 기시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에 맞춰 이뤄지는 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동 순찰 시작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페르디난드 마스코프 필리핀 대통령은 다음 달 11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 사항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진 한계로 모레부터 수술과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의정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흐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의료 파국을 막을 마지막 순간이라며 이같이 요구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며
월요일부터는 24시간 연속 근무 뒤엔 다음 날 주간 업무를 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이면 4월이지만 전국 의대에선 여전히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집단 유급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들은 유급 해결과 의대 증원 준비 모두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의대가 또다시 개강일을 연기했습니다. 의대생 절반 이상이 휴학계를 냈지만 휴학 허가 대신 개강일을 늦춰 유급을 막은 겁니다. 앞서 또 다른 의대는 휴학계 640여 장을 일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으로서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피해를 막겠다는 거지만 의대생들은 복귀 대신 소송에 나섭니다. 의대 학생협회 측은 내일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 자기가 소속된 각 대학에 작년에 의평원이 심사를 했다. 겨우 합격했다. 그런데 이 2배, 4배 얹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부 고시도 못 치고. 사태가 악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경우의 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술적으로 이제와 2,000명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피해와 피로감이 커지고 여권과 사회 각계의 대화 요청이 계속되는 만큼 만에 하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2,000명 증원을 목표로 놓되 대학별 여건에 맞춰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등 제안도 나오는 가운데 대학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집단 유급 대책과 증원 준비 모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산하며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가운데 처음으로 GTX-A 수서 동탄 사이 34.9km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GTX는 출퇴근 시간에 17분, 그 외엔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당분간 수서와 성남, 동탄역에만 정차하며 부석역은 오는 6월 말에 개통합니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승용차로 45분, 버스로 75분 걸리는데 GTX로는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20분밖에 안 걸려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수서에서 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 수서에서 성남은 3,450원, 성남에서 동탄은 3,9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제 오전 5시 반부터 운행을 시작한 GTX, 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의 이용객이 12시간 만에 8,48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하루 평균 이용객 수요인 21,522명의 40% 수준으로 운행 첫날을 맞아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 단위의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GTX-A 열차는 첫날 총 104회 운행되는 가운데 오후 3시 기준 상하행 열차 운행은 그 절반 수준인 50회 모두 정상 운행됐습니다. 최근 사과 같은 국산 과일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의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스마트팜 기술인데요. 국내 농가에 도입된 비중이 아직 1% 정도에 지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실내 공간에 마치 수납장처럼 층마다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직 농장으로 불리는 최신 기술이 도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입니다. 환경에 구애 없이 온도와 습도, 생산 공정까지 자동 조절할 수 있어 미래 공장형 농장의 대표적 모델로 꼽힙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있고 농촌은 또 고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직 농장의 발전이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그리고 수출 산업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며 식량 안보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오는 2050년 97억 명까지 증가하는 데 반해 농지 면적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OECD 32개국 가운데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게 현실입니다.
네덜란드와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은 일찌감치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시설 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1.48%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고 관련해서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 밖에도 또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농가가 사실 소규모 영세 농가가 많다 보니까 올해 열린 CES에서는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스마트팜이 최고 혁신상을 받는 등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철폐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고성장이 기대되는 스마트팜 산업을 서둘러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남인 조현준 효성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머물며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와 고인과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나란히 놓였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재계 인사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은 오후 2시쯤 빈소를 찾아 5분 정도 머문 뒤 자리를 떴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빅테크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재편하기 위한 움직임도 치열합니다. 최용주 기자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점점 진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이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최근 차세대 AI 칩 블랙웰 B200을 공개하며 사실상 독점을 예고했습니다.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한 배경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뿐만 아니라 AI 개발 소프트웨어인 후다 덕분입니다. 후다로 만든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반도체는 한 개에 수천만 원 정도로 이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같은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인텔과 퀄컴, 구글은 동맹을 맺고 오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경쟁업체인 AMD도 지난해 말 차세대 AI 가속기를 내놓으며 도전에 나섰고 오픈 AI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7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AI is truly the most important megatrend for the future of tech. And at its simplest, AI leverages the power of high-performance computing to analyze and interpret massive amounts of data to uncover patterns and make predictions on future outcomes. 한때 반도체 선두주자였던 삼성 역시 CXL 기반 차세대 메모리를 공개하며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향후 5년 내 인간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AI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다양한 산호 복원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물속에서 건강한 산호의 소리를 들려주면 산호 유충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산호는 사실 식물이 아니라 자포 동물입니다. 산호는 촉수를 움직여 먹이를 잡아먹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며 수백 년간 번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호초는 해양 생물들에게 먹이와 쉴 공간을 제공해주며 공생 조류를 통해 바다의 허파 역할까지 해냅니다. 하지만 바닷물 온도 상승과 해양 오염으로 산호와 공생하는 조류가 사라지면서 화려한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산호를 되살리기 위해 갖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특히 산호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호초 주변에는 모여든 생물들로 인해 다양한 생명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백화 현상이 일어난 산호초에는 해양 생물들이 떠나 고요해져 바닷속을 떠다니던 산호 유충들이 정착하지 않게 돼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올 해양생물학 연구소가 건강한 산호 소리를 녹음한 뒤 수중 스피커를 통해 산호 유충의 정착을 돕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산호초 군락지 3곳에 정착한 유충을 모을 수 있는 컵을 설치한 뒤 한 곳에만 수중 스피커를 설치해 건강한 산호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 결과 수중 스피커를 설치한 곳에서 정착한 산호 유충이 다른 2곳보다 평균 2배 가까이, 최대 7배 더 많았습니다. 스피커에서 5m 떨어진 위치에서의 정착률이 가장 높았는데 스피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30m 위치에서도 스피커가 없는 2곳보다 더 많은 산호 유충이 정착했습니다. And so in the study, what we were doing is testing if you play healthy coral reef sounds underwater, if that can be used by coral larvae as a cue for settlement. 해양 생물종의 4분의 1이 산호초에 서식할 정도로 산호초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2050년이면 산호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암울한 예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산호의 멸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뒤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법관 수를 늘려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거란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민사재판 진행에 나섰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맡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난 14일에도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했고 4일 뒤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과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나란히 재판 진행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5년째 3,200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법원의 경우 판사 1명이 연간 1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이보다 5배 넘게 많은 500여 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법관 1명이 처리하는 재판만 4,000건이 넘습니다.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도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3,6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판사 증언과 검사 증언이 함께 맞물리면서 21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열되는 정치권 공방 속 피해는 사법부를 찾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젯밤 로또 복권 당첨번호 조회가 시스템 오류로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또 여수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결항하면서 승객 1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로또 당첨자 수와 당첨 금액을 알려주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나타난 숫자가 어찌된 일인지 모두 0으로 찍혀 있습니다. 어젯밤 제1113회 로또 복권 당첨번호 추첨 이후 일어난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 때문입니다.
저희도 정확한 그거는 모르는데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종 결과 발표가 1시간을 훌쩍 넘겨 지연되면서 일부 로또 구매자들이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엔 여수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후진하던 중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견돼 이륙을 중단하면서 승객 1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 후진하는 입장에서 그 우측 날개에 앉은 어떤 손님이 갑자기 이제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얘기를 해서 아시아나 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대체 이동수단과 숙박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태백에선 종이를 만들고 판매하는 지업사 건물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50대 소방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보은에서는 주택가 도랑에 빠진 4살 여자아이가 2시간 넘게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뒤 숨졌습니다. 병원과 소방당국은 상급 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근 대학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소아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위층 주민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와 A씨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은행 데이터센터 공사장에서 3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운반하던 패널에 깔려 숨졌습니다. A씨는 배전반 제조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기실 배전반용 패널을 운반하던 중 패널이 넘어지면서 깔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숲의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험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는 어려웠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숲 가꾸기가 산불 피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산불이 2차례나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의 한 숲이 디지털로 구현됐습니다. 풀과 작은 관목,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까지 개체 하나하나가 구분됩니다. 숲 가꾸기가 적용된 이 디지털 숲에는 수종별 구분과 함께 나무의 간격, 가지치기 정도 등의 정보도 반영됐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숲에 산불을 발생시켜 숲 가꾸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산불 발생 초기, 불이 확산하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가꾸기 전 숲의 불길이 크게 번집니다. 나무를 타고 오른 불이 나무의 가장 윗부분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수간화가 나타난 겁니다.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디지털 숲의 피해 나무는 전체의 60%, 반면 숲 가꾸기를 한 숲은 30%에 그쳤습니다. 숲 가꾸기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첫 사례입니다. 숲 가꾸기를 하면 하지 않는 숲에 비해 피해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숲을 이용해 나무의 간격, 수종 등 조건을 바꿔가며 산불에 가장 강한 최적의 숲 가꾸기 기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력 사건을 비롯한 긴박한 사건 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는 건 지구대와 파출소의 지역 경찰들인데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겨루는 슈퍼캅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사연 기자가 뜨거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르막길을 순식간에 뛰어 올라가는 경찰관. 팔굽혀펴기 30번을 재빠르게 끝내고 50kg짜리 구조용 인형을 한 번에 번쩍 들어 둘러엎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인형을 조심스레 눕혀놓은 뒤 다음 관문은 심폐소생술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거기 양복 입으시면 119 신고해 주십시오. 압박 위치를 확인하고 힘을 주어 심폐소생술까지 마칩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집중해 사격까지 마무리하면 임무 완수. 현장 대응 능력을 겨루는 지역경찰 슈퍼캅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지역경찰 24명이 오르막 달리기, 인명구조부터 사격술까지 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양하고 긴박하게 펼쳐지는 범죄 상황을 고려해 현장 대응에 꼭 필요한 종목들로 구성됐습니다. 직접 50kg짜리 구조용 인형을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20대 새내기 순경부터 50대 순찰 팀장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경찰관이 참가했습니다. 팀원부터 지구대장까지 하나가 되어 동료를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평소 다져진 체력으로 7개 종목을 2분도 안 돼 완주한 경찰관도 있습니다. 체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저도 경찰관으로서 스스로를 좀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긴박한 사건이 터졌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번 대회는 흉기난동, 강철도 등 강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찰관이 슈퍼캅이 될 때까지 경찰은 앞으로도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미네랄이 많다고 하는 나리분지 용출수로 만드는 울릉도 최초 수제 맥주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도 겨울에 잔설이 남아있는 울릉도 성인봉과 나리분지. 대형 크루즈가 운항하면서 울릉도는 사실상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여행객이 찾는 섬으로 커졌습니다. 바닷가 옆 카페 겸 음식점에서는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릉도 용출수로 만든 수제 맥주입니다. 맥주가 정말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 좋고요. 그리고 이 맥주를 만든 물 자체가 울릉도에 있는 용출수라는 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움푹 들어간 나리분지로 스며든 지하수가 화산석을 지나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특정 지점에서 분출된다는 용출수. 하루 평균 무려 2만 톤가량 흘러내립니다. 네, 이곳은 울릉도에서만 나오는 용출수가 흘러내리는 추산리라는 마을인데요. 울릉도 첫 수제 맥주는 바로 이 용출수로만 만들어집니다. 용출수와 메가, 홉, 효모 등을 넣고 2달가량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 수제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요? 일단 용출수가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중에서 실리카, 염소 성분이 특히 더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박과 오징어 먹물, 마가목 등 울릉도 지역 특산품을 첨가한 수제 맥주 개발도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했고요. 네.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울릉도 안에 있는 농가들 그리고 어민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원재료들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울릉도 첫 수제 맥주라 그런지 선보인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과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수제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벤처 창업 업체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이 완성돼서 더 많은 여행객들이 찾게 되면 울릉도 첫 수제 맥주의 진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현재 충북과 전남, 제주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황사가 남아있는 남부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에 대기질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5도인데요. 낮에는 16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릅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는 안개가 끼겠고 영동 지방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0.3도, 안동이 3.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와 대전 1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